제가 해마다 꼭 챙기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국제 도서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드는 생각이 줄이 길긴 긴데 매년마다 줄어든다는 느낌? 안에 들어가니 해마다 휑해진다는 느낌? 이게 느낌만은 아닐 겁니다. 해마다 독서율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오죽하면 원수한테는 서점 창업을 권하라 말까지 나와요.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서 대국이라는 일본 최대 서점거리 진보초의 서점들도 연이어 폐점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책을 읽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도 36%에 불과하죠. 이젠 독서하는 사람이 희귀한 세상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사람들은 독서는 지식을 얻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 말하지만 이런 말을 해봤자 유튜브가 더 편하다고 반박당할 뿐이죠. 그리고 사실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책은 이젠 쓸모없는 걸까요? 아니죠. 책만이 가진 장점은 아직 건재해요. 문제는 그 장점을 찾는 과정이 좀 귀찮습니다. 왜 귀찮냐? 이번엔 이에 관한 제 생각입니다. 왜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을까? 이 질문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안 읽는 건 맞는데 읽고 싶어하는 사람은 꽤 많거든요. 즉,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겁니다. 문제는 시도를 여러 번 하는데 결국 책과 친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가정과 직장을 챙겨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 때로는 부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낳은 비극이라고 하는데 전 그보단 책의 특성을 따지고 싶어요. 사실 책은 정말 친해지기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책의 천적, 스마트폰의 경우 이쪽은 친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팔방미인이에요. 게임, 영화, 유튜브, 음악, 인터넷 등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도 만족시키는 거죠. 하지만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 글을 읽으면서 저자가 말하는 바를 듣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재미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나름의 훈련이 필요해요. 오랜 기간 이뤄지는 훈련 말이죠. 책이란 놀이는 즐기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보통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읽어주는 책에서 시작하죠. 대부분의 아이는 그림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보면서 차츰차츰 글을 바탕으로 머릿속의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전달력이 높다죠. 이게 거듭되면 나중엔 그림만 봐도 이야기를 떠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부터는 혼자서 그림책을 읽죠. 이때는 아직 글에 익숙하진 않아서 복잡한 이야기는 그림이 함께 있어야 이해가 갑니다. 괜히 아이들 베스트셀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인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하는 무의식적인 훈련은 글을 읽으면서 이를 머릿속에 그려나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 저장소에서 빼서 퍼즐처럼 맞춰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에 관한 책을 읽으면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 본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상한다던가 정자에 앉아 강을 바라보는 선비란 문장을 보면 예전에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올라갔던 정자의 모습을 떠올리는 시기죠. 아, 그때 그 선비는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요. 책을 읽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재미에 빠지면 그 다음부턴 읽는 내용은 물론 끌어내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져요. 한 예로 유튜버인 저는 광고 크리에이터가 일을 하는 방법을 읽고 영상을 기획하는 방법을 재정비한다던가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역사가 항상 돈을 따라왔구나 라던가 일본의 서브컬처가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 읽고 한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고 연구하는 시기죠. 즉 책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더 어려운 책의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재미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에게 한 예로 교과서 외의 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인제와서 책을 읽어보라니 잘 안 되는 거죠. 교과서도 책 아니냐고요? 이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공부라는 건 책을 읽는 훈련이 된 사람이 잘하긴 하지만 우린 보통 학창시절엔 공부를 하지 않고 교육을 받죠.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건 사람의 사고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의 규격에 맞는 인적 자원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라는 게 사실상 노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제조업에 투입될 정도의 교육, 그리고 나중엔 지식산업에 도입될 정도의 교육을 시켜 산업 현장에 빨리 투입하는 게 목적이었죠. 이런 규격화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선 인간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는 각자의 생각을 묻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훈련을 시키죠. 즉, 직접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이해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많이 기억하시죠? 시, 소설, 수필의 일부분을 실어놓고 작가의 의도란 무엇인가? 란 질문하는 것. 그런데 박완서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본인 작품에 대한 문제를 절반은 틀리신다고 합니다. 앞에서 책이라는 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게 한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해석한 후 그 해석을 맞추게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책 요약 과외까지 하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교과서를 읽고 시험을 잘 본 사람은 물론 훌륭하지만 그 사람이 독서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교과서 읽기와 독서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면 독서는 참 재미없어요. 책에서 파악한 작가의 의도란 책을 읽어낸 사람의 지식,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제자가 정해준 평론을 바탕으로 평론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훈련을 시키니 무조건 같은 생각을 하는 걸 강요하고 있으니 글을 읽는 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여하튼 이런 훈련이 안 되었으니 책을 안 읽는 건데 사람이 그렇다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 사람들이 요약본이나 유튜브를 좋아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 출판사는 책을 팔기 위해서 요약본을 내지만 사람들은 요약본을 읽고 그냥 끝내버리죠. 가공된 지식을 보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문제는 이런 지식에만 익숙해지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에서 맥락을 끌어내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 글의 내용은 안 보고 문장 하나에만 꽂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전자는 개요란이나 마지막에 기재된 참고서적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이 어떤지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생각합니다란 말을 보고 저놈 뇌피셜 퍼트리네 하고 악플을 달죠. 처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트로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생각을 말하는 영상을 보고 지 생각만 풀고 있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죠. 문해력 부족에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해가면서 과연 책을 읽어야 하나? 우린 책을 읽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책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제가 어렸을 때야 TV와 책 외엔 놀거리가 없었으니 한 주에 20권씩 읽는 기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엔 정말 책보다 재미있는 놀거리가 너무 많죠? 그러니 책을 재미로 권하기는 아무래도 부담이 돼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다니는 학원도 많고 직장인도 자기 개발이니 투잡이니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독서를 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만 저는 타인의 경험을 듣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훈련은 요즘에야말로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90년대 말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55세 정년 퇴임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퇴임한 후 모아놓은 돈으로 소일거리를 하다가 여생을 마치는 게 너무 당연했죠. 즉 주어진 삶을 따라가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노년엔 모아둔 돈으로 편하게 보내야지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는 건 100세까지라고 하는데 퇴직 연령은 49.4세로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69년생 이하는 65세부터 받으니 50세에 퇴직해도 15년간 수익이 없으며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35년간 연금소득으로 버텨야 하거든요. 그런데 물가 오르는 걸 보면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닌지라 요즘엔 100세 시대 공백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 방법이란 게 선행 모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끌어내야 해요. 즉 지금 우리 앞엔 주어진 공식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 가지를 읽고 이를 나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독서를 하듯 말이죠. 예를 들어보죠. 예전엔 공무원, 공기관의 관료, 대기업의 임원, 최고급 관리자들은 관련 업체에 임원으로 가거나 혹은 기업체의 인재개발원 등에서 교육, 강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후자는 좀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기업은 신입 공채를 줄이고 필요한 경력직만 뽑으며 교육 훈련은 상당수가 그 빈도를 줄이고 있거든요. 퇴직자가 기업 교육을 한다는 건 자기의 노하우를 판다는 건데 이런 와중에 무턱대고 기업체 교육에 뛰어든다면 줄어드는 시장에 뛰어드는 셈이 되는 거죠. 역사가 말하듯 인구가 줄어들고 신기술이 생겨나는 혼란기에는 남들이 살았던 길을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자폭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는 게 바로 책이에요. 시장의 상황,
다른 사람의 상황을 듣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도구거든요. 물론 그 생각이 꼭 옳다고는 말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책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는 어떻게든 책과 접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국계 기업의 부사장님은 아이의 나이가 좀 어린 편인데요. 이 엄마는 야근했든 해외 출장에서 귀국했든 아이에게 꼭 책을 읽어줍니다. 너무 바빠서 10분간 읽어준 적도 있고 읽어주다 화장도 못 지우고 아이의 침대 위에서 자버린 적도 있는데요.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 그 아이와 이야기해보면 말이 꽤 영그럽고 뭘 설명해주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되물어봐요. 대화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해요. 또한 융합을 하는 능력도 생기죠. 요즘 AI가 화제죠. 일반적으로 출판계는 이런 화두가 있으면 그에 관한 책을 내는 식으로 대응해요. AI, 챗 GPT 관련 책을 내서 그에 관한 지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장사를 하죠. 그런데 다독가로 유명한 모 출판사의 대표는 이런 시대가 오자 AI를 활용한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출판사들은 AI의 책을 과거의 방식으로 제작해요. 작가가 글을 쓰고 디자이너가 책을 디자인하고, 그런데 앞에서 말한 모 대표는 폴더에 글과 그림만 넣어두면 AI가 직접 알아서 디자인해주는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인쇄소에 보낸 후에 알아서 홍보하는 매크로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반나절이면 5권 정도의 책의 편집이 끝나고 서점에 보낼 홍보지를 만드는 것은 물론 SNS에 업로드까지 다 알아서 해요. 사람이 직접 하는 건 책의 인쇄 상태를 점검하는 것 뿐입니다. 전자가 지식만 활용했다면 후자는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험으로 재구성한 거죠.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써먹을지 도서를 통해 얻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정리를 해보죠. 저는 책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얻는 면에선 최신 매체보단 비효율적이지만 여러가지 현상에서 지식을 얻어 쓸만한 형태로 가공하는 지혜를 얻는 수단으로는 아직까지도 책만한 것이 없어요. 그 불편함이 경쟁력인 거죠. 다만 독서가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주역이 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아직까진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채용 환경은 문과보다는 이과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즉 언젠가 도움이 될지 모르는 능력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능력이 우대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지식을 주입하는데 힘을 쏟는 거고요. 물론 여러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끌어내는 능력은 분명히 이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많은 기업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상당수의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층부가 그린 그림을 상층부의 뜻에 맞게 그릴 수 있는 실행력이 강한 인재라고 할까, 상사의 의도를 잘 읽어내는 인재인 거죠. 작가의 의도는 이란 문제가 여기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니 무언가에서 자기 생각을 끌어내는 사람은 회사에 적응하려면 그 개성을 죽이면서 살아야 하고, 만약 지식을 얻는 이유가 취업이라면 굳이 책을 읽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취업 교육을 받는 게 효율적입니다. 당장은 말이죠. 그럼 책은 안 읽어도 되는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책은 사회의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별로 읽을 필요가 없지만 거기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게 필요 없으니 인기가 없는 것뿐이죠. 글을 읽고 무언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끌어내는 능력은 직접 경험을 하거나 독서만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모든 경험을 다 하는 것은 어려우니 책이 가장 좋은 도구임은 확실하며, 그 능력은 훗날 자신만의 답을 찾아내야 하는 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책은 살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론은 개인의 선택이지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